안녕하세요. 아프리카보다 더운 데프리카에 사는 대표공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고용보험 2탄, 실업자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테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실직 시 직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더욱 많아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하시거나 건강보험은 연체하시거나 정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적은 금액으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실업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크레딧도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직 많은 분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된 제도로 구직급여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15%만 내면 되는 거죠. 실직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주고 가입기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메일로 받거나 집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납부는 자동이체나 고지서, 직접 납부 방식 등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직 기간 동안 구직급여 신청자가 희망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1인에게 최대로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인 구직자 중에서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하러 최초로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했을 때 팜플렛을 주며 설명해 주시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같이 신청하면 간단하지만 나중에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고용보험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인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되는데 현재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 이하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인 구직자가 지원 대상이라고 하네요. 신청 기간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3,000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이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실직 시 국민연금과 함께 부담되는 게 국민건강보험인데요.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전 직장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경우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 납부 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에는 24개월만 가능했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 이미 계속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자동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 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 중 50%를 경감하여 부과되고요. 실직 후에도 3년간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이지요.
반드시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받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르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 신청서는 인터넷 신청은 안 되고요. 가까운 방문지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해야 이미 계속 가입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면 이전에는 직장 가입자인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어 실업자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었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새 법이 적용되어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등만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이면 형제 자매를 빼고 직장 가입자의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면서 부양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니 직장에 다니는 가족들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신청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로 피부양자 자격이 확인되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었는데요. 서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고소득 가입자, 피부양자 적정 부담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 등 서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두 번째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세 번째 고소득 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2018년 7월부터인데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 건강보험료 13,100원과 장기 요양보험료 960원을 합해 14,06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혹시 구직급여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 급여 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12개월 후에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 시점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청구 방법은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방문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준다고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힌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는 거고, 소득 인정액이란 우리 가정의 소득이 1인일 경우 71만 9,005원, 2인인 경우 122만 4,252원 이하이면 임차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임차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 임대료의 기준은 지역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광역시에는 1인 가구 시 15만 3천원을 지원받고 2인 가구인 경우 16만 6천원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면 되는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이 가능한데 적용은 10월부터입니다. 임차 가구가 아니고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기량 지원을 해주는데 경보수는 3년 주기로 378만원이고 중보수는 5년 주기로 702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026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가 가구의 주택기량 지원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께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